예,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을 또 뵙습니다. 오늘 주제는 토사구팽, 꿈 넘어 꿈이 없는 전쟁의 신 한신장군 이야기거든요. 아마 이 한신장군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변소지, 곡간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진나라 그 황제들, 진시황에 대한, 그래서 진나라가 15년 만에 망한 그 역사에 이어서 제가 한신장군을 이제 주제로 삼고 있는데, 음, 이 한신장군은 이제 유방하고 항우하고 싸우면서 유방이 이깁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유방이 이제 항우를 이기고 중국을 이제 두 번째로 통일을 해요. 진나라가 제일 처음 통일을 했고 중국 땅을 이제 이 한나라가 두 번째로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을 하고 나서 항우하고 싸움에서 항우하고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줘요. 그래서 뭐 장도라는 사람, 뭐 장이, 뭐 팽월, 영포, 오해 다 이게 항우하고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거든요. 특히 한신, 너무나도 큰 공을 세웠죠. 그래서 이 한신에게 항우가 차지했던 초나라 땅을 줘요. 그래서 초나라 왕이 됩니다. 한신이. 유방은 이제 황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한신이라는 사람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면, 한신이라는 사람은 그 인생이 34년뿐이 못 살다갔어요. 근데 이 짧은 인생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많이 놀랐거든요. 물론 기원전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한신이라는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그 늘 칼을 차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병법에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죠. 늘 칼을 차고 다니는데 음,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늘 뭐 병법에 관심이 있고 자기가 어떤 꿈이 있는지 모르지만 늘 칼을 차고 다니긴 했는데 밥도 얻어먹을 정도의 비루하게 차림이 행색도 초라하고 이게 이제 동네 놀림꾼이에요. 뭐 저런 차림에 뭐 칼을 왜 차고 다니느냐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놀림꾼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놀림을 당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당하게 됩니다. 동네 불량배가 칼 차고 다니는 그 한신을 시비를 걸어요. 내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면 용서해주겠다. 아니면 내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기 싫으면 나랑 결투를 하자. 너 칼 차고 다니는데.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근데 이 한신이 결투를 하지 않고 그냥 그 불량배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요. 이래서 이제 과지옥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겼는데 이 고사성어는 뭘 뜻하냐면 큰 뜻을 품은 사람은 작은 부끄러움을 감수한다라는 고사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어느 분이 지금 음소거를 안 하신 분 계시나 봐요. 계속 잡음이 나서 음소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신이 결국 초나라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사람이 되는 그 미래에 크게 되는데 이 작은 부끄러움을 감수를 안 했다면 이 불량배하고 결투를 해서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큰 뜻을 품는 사람은 작은 부끄러움은 아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감수해낸다. 이런 고사성어가 이 한신의 이 행위로 해서 생긴 고사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한신은 이 가랑이 시비를 벌였던 이 불량배를 본인이 이제 초나라 왕이 되고 나서 자기 고향이 초나라에 있거든요. 그 불량배를 또 벼슬을 줘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작은 일에 전혀 연연치 않고 굉장히 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사성어의 주인공이 바로 이 한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항상 그 가난했으니까 찢어지게 뭐 하는 일도 없고 그래서 늘 밥을 얻어 먹었어요. 근데 이 빨래터에서 그냥 시간 보내고 있는데 빨래하는 아줌마가 한신이 너무나 불쌍해 보이니까 자기가 먹은 그 음식을 도시락을 이렇게 나눠 먹어요. 근데 이제 이 은혜를 초나라 왕이 되고 나서 갚아요. 그래서 일반 천금이라는 고사성어가 이 한신의 고사성어입니다. 어려울 때 한 끼의 밥을 얻어먹은 것을 나중에 천금으로 갚는다 그래서 일반 천금이라는 고사성어가 또 생겼고요. 이 한신은 처음에는 그 진시황 말기에 항우하고 유방하고 막 싸우는 말기에 항우하고 유방하고 힘을 합쳐서 진나라를 멸망시키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항우는 쫄병으로 군대 생활을 시작을 해요. 근데 항우 계속 쫄병으로만 쓰니까 자기는 큰 뜻이 있는데 자기의 재능을 몰라보고 계속 쫄병으로만 쓰니까 유방군 쫄병으로 옮깁니다. 직업을 옮긴 거예요. 대장 본부를 옮긴 거죠. 근데 유방군에서도 결국 쫄병만 계속 했는데 소아라는 사람에 의해서 결국 이제 대장군에 공해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항우군에서 계속 쫄병 자기 재주를 몰라봐서 계속 쫄병으로만 쓰니까 유방군으로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유방도 또 마찬가지예요. 자기 재주를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우한테 계속 유방이 졌잖아요. 그래서 쫓겨다니니까 굉장히 많은 군인들이 도망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전쟁 중에. 그래서 한신도 도망가요. 뭐 계속 자기 재주를 몰라보고 쫄병으로만 쓰니까. 근데 이 소아라는 사람이 이 도망가는 한신이 도망가는 쫄병 중에 한신도 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유방한테 보고도 안 하고 바로 한신을 쫓아가요. 한신 도망가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망가는 한신, 자전거 타고 도망가는 한신, 자전거 타고 쫓아가는 소아를 표현한 그림인데 뭐 굉장히 회화적으로 이제 포함을 했지만, 근데 유방이 소아도 같이 도망간 걸로 알아요. 왜냐하면 보고도 안 하고 그냥 바로 한신을 쫓아갔으니까 소아가. 그래서 유방이 굉장히 그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소아가 한신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유방이 얘기해. 왜 나한테 하지도 않고 갔느냐. 난 소아 너도 도망갔는 줄 알았다. 그랬더니 소아가 뭐라 그러느냐면 너무나 급해서 보고도 안 하고 도망가는 한 군사를 잡으러 간 것이다. 그게 누구길래 그렇게 급하게 갔느냐. 그랬더니 한신이다. 이 사람은 나라에 둘도 없는 뛰어난 인물이다. 그래서 생긴 고사성어예요. 굿삭굿삭. 그래서 다른 병졸들은 다 도망가도 뭐 그냥 놔뒀는데 이 한신만큼은 꼭 필요한 나라에 둘도 없는 뛰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보고도 안 하고 황급히 쫓아가서 다시 데리고 온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유방이 이 소화를 통해서 이 한신의 면모를 보고 대장군을 시킵니다. 유방이 한신을 대장군 시킨 게 신의 한 수예요. 만약에 한신이 대장군이 안 됐다면 유방은 항우한테 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방하고 항우하고 싸울 때 그 영웅들이 있어요. 장량, 소화, 한신. 이 범증은 이제 항우 쪽의 책사인데, 그래서 유방이 항우한테 이기고 나서 항우를 죽이고 나서 뭐 항우는 이제 자살을 했지만 지난주에 배웠듯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유방이 지략은 내가 장량보다 못하다. 국가행정은 내가 소화만 못하다. 전쟁은 내가 한신보다 못하다. 근데 이 세 사람을 내가 리크루팅했기 때문에 천하를 얻었다. 근데 나의 적 항우는 그 머리 좋은 범증한 사람도 끝까지 믿지 못해서 나한테 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유방한테 이 장량, 소화, 한신이라는 영웅이 있었기 때문에 통일한 건데, 특히 한신의 역할은 그래서 이제 유방의 이제 그
대표적인 영웅들인데 소화, 장량, 한신. 이 소화는 이제 한신이 쫄병 때 도망갔을 때 국사무상이라 해서 황급히 쫓아가서 다시 데려온 역할을 했던 아주 지금으로 치면 내무부 장관이죠. 이 한신 장군의 그 혁혁한 공을 이제 생각한다면 이 한나라 유방하고 초나라 황후하고 이제 격전을 벌입니다. 근데 이 초나라 황후가 70전 70승을 해요. 유방은 70번 싸서 다 패해요. 근데 이 한신 장군만이 100전 100승을 합니다. 그죠? 초나라하고 한나라하고 이렇게 싸울 때 이렇게 여러 나라로 이제 진시황이 망하고 진나라가 망하고 나서 여러 나라로 이렇게 쪼개졌잖아요. 이 쪼개진 여러 나라를 한신 장군이 다 제압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 북쪽은. 안업전투, 연여전투, 뭐 정영전투, 유수전투, 조나라, 뭐 대나라, 은나라, 제나라, 연나라 다 한신 장군이 그 한나라 영토로 다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정작 한나라의 군주 유방은 계속 지는데 이 한나라에서 북쪽 나라를 다 제압하라고 원정 보낸 한신 장군은 백전백승하면서 한나라 땅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 중에 또 유명한 게 뭐냐, 배수진이라는 우리가 많이 치잖아요. 많이 쓰는 고사성어잖아요. 이것도 한신 고사성어예요. 오합지졸이, 그러니까 정예병은 유방이 전쟁에서 지면 군사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신 장군한테 정예병을 보내라. 그러니까 한신 장군은 계속 정예병을 보내고 본인은 이제 갓 군대를 만드니까 뭐 오합지졸에 한신은 늘. 근데 이 오합지졸을 데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조나라하고. 근데 이 오합지졸들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도망을 잘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배수진을 친 거예요. 도망 못 가는 강을 등지고. 그러니까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병법 중에 하나가 이 배수진. 오합지졸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묘책을 써낸 게 이 배수진 기입니다. 그래서 항우하고 싸워서 매일 지는 유방은 영토를 못 넓히고 그냥 머물러 있는데 이 한신은 이 북쪽에 있는 영토를 다 제압을 해요. 그래서 이 한신이 제압한 이 땅덩어리 크기가 유방의 땅덩어리, 항우의 땅덩어리보다도 더 커요. 그래서 이 한신 장군의 책사인 괴철, 괴통이라고도 합니다. 괴철이 이 한신 장군에게 지금 이 중국 전역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피폐할 거예요. 생활이 전쟁통이니까. 그래서 이 천하를 안정시키는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한신 장군한테. 지금 유방보다도 뭐 유방이 이제 한신의 이제 주인이긴 하지만 군주이긴 하지만 이렇게 땅을 차지했으니까 전쟁을 끝내는 방법이 중국 땅에서 전쟁 끝내는 방법이 뭐냐면 천하를 삼분지게 하자. 이 뭐 삼국지하고 비슷한 거죠. 유방은 이 서쪽 지역 차지하고 항우는 이 동쪽 지역 차지했고 이 북쪽은 한신 장군이 차지를 해서 이 세 나라가 밥솥에 안정된 형태를 취한다면 전쟁은 자연히 끝날 것이고 왜냐하면 유방과 항우가 싸우지 못할 거 아니에요. 한신이라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한쪽이 한신이 유방 편을 들면 항우는 망할 것이고 한신이 항우 편을 들면 유방은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안 하고 아마 이렇게 서로 눈치만 보는 안정적인 천하 삼분지계가 되면 백성들도 편안해질 것이라는 것이 이 한신의 책사 괴철, 괴통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때 한신이 며칠 고민을 하지만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나는 유방을 배반할 수 없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계략은 실현되지 못해요. 이게 이제 괴철이 제안한 천하 삼분지계라는 책략인데 이 한신은 이제 북쪽을 다 정리하면서 결국 초나라를 압력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해야전투, 항우가 자살을 하게 된
오강까지 쫓겨가서 자살을 하게 된 이 마지막 전투 해야 전투에서 한신이 크게 이제 이깁니다. 그러니까 사면초가라는 병법을 쓰죠. 초나라 군사들한테 자기 고향 땅의 초나라 노래를 불러서 굉장히 우울하게 만들어서 이제 전쟁을 이기는 장법을 쓰는데, 그래서 이 유명한 게 중국 전쟁사의 이 해야 전투거든. 이 주인공, 승리의 주인공이 바로 이 한신 장군입니다. 결국 이 한신 장군의 승리 때문에 이 항우는 자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초나라를 망하고 유방이 그 초나라 전쟁에서 이기게 한 영웅들에게 땅을 나눠줘. 아까 시작 전에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한신이 이제 초나라의 왕이 되고 유방은 이 여러 왕들을 거느리는 이제 황제가 됩니다. 근데 이 유방은 한신이 늘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많은 땅을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자기는 전쟁에서 매번 지는데 한신은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이긴 하지만 좀 두려움의 존재였었어요. 그래서 늘 경계를 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초나라 왕에 봉했지만 제가 언젠가 큰 뜻을 품고 나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가 황제가 될 수 있다라는 늘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특히 이 유방의 부인 여치라는 여왕후가 이 한신은 저대로 둬서는 안 된다. 불러들여서 옴짝달싹 못하게 왕으로 잡혀 두면 안 된다라는 늘 그런 얘기를 해서 결국 한신을 불러들입니다. 초나라에서 패하고 그냥 한 마을에 그냥 후작 정도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뭐 왕을 패하고 이제 그 궁으로 불러들여면서 이제 한신이 자기 눈 안에 있으니까 눈밖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한신은 힘을 잃은 거죠. 그때 이제 유방이 한신에게 물어요. 늘 두려움의 존재였고 전쟁을 백전백승했고 자기는 백전백패했잖아요. 근데 이제 한신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한신 장군은 한신 장군한테 이제 물어요. 유방인 나는 군사를 몇 명을 거느릴 수 있는 능력으로 장군으로 보이느냐 그랬더니 한신이 뭐라 그러냐면 10만 명 정도를 거느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유방이 한신한테 물어요. 그러면 자네는 몇만 명을 거느릴 수 있는 능력의 장군이냐 그랬더니 한신이 뭐라 그러느냐면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요. 아주 교만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유방이 이제 물어요. 그렇게 자기를 교만하게 나는 10만 명이고 자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렇게 능력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근데 그렇게 능력이 좋은 장군이 왜 내 밑에 있느냐 계속 이렇게 또 물어요. 그러니까 한신이 순간적으로 딱 내가 잘못 말했구나 하고 좀 지혜롭게 얘기를 합니다. 유방 당신은 10만 명뿐이 못 거느리는 그런 장군이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나 같은 장군을 거느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황제인 겁니다 하고 살짝 돌려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 죽음을 면면하긴 하는데, 근데 어찌됐건 이것도 한신의 고사성의 다다익선. 나는 군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그런 최고의 장군이다. 유방노는 10만 명만 거느릴 수밖에 없는 나보다도 지혜가 못하는 장군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기에 다다익선이 한신의 고사성어입니다. 근데 한신이 이제 계속 그 견제를 받는데 뭐 초나라 왕에서 깎아내렸는데도 계속 견제를 해요. 특히 유방의 부인 이 여치가 견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방은 이제 이미 나이가 많아서 죽을 날이 가까이 오고 황제를 물려줘야 되는 자기의 자식들은 아직 어리고
그러니까 이 초안 전쟁의 영웅들이 역모를 일으키면 반란을 하면 금방 뭐 뒤집힐 수 있는 환경인 거거든요. 특히 뭐 장량, 소화, 백전백승한 이 한신장군 이 세 명을 다 두려워하는데 특히 한신장군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늘 한신장군 죽이려고 합니다. 이 여왕은. 이 여왕은 뭐 이방은 건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표현이 이제 부잣집 아가씨에서 건달 마누라로, 그래서 건달 마누라에서 황후로 됐다라는 뭐 그런 일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유방이 그 흉노족을 정벌하러 북방에 잠깐 갔을 때 이 한신 장군을 역모를 했다라고 그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누명을 뒤집어 쓰고 형장에 끌려가는 것을 이제 영화에서 표현한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한신이 모반을 했다라고 누명을 뒤집어 썼는데, 당신들 마음대로 정하면 끝이냐, 나는 모반을 하려고 생각했으면 진작에 괴철이 나한테 천하삼분지기를 하라고 권했을 때 그때 모반을 했을 것이다. 근데 그때 그런 유혹도 내가 다 참고 충성을 다해서 초나라 황후를 제압을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뭐 회한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임을 당해요. 죽음을 당하기 바로 전에 이제 한신이 그런 말을 한다 그래요. 천하삼분지계를 권했던 그 괴철의 말을 안 들은 게 너무나 원통하다.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생각할 때 이거는 이제 뭐 괴철의 삼분지계를 들어서 중국 땅을 안정적으로 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 한신이 꿈 넘어 꿈이 없었던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이 한신 장군은 뭐 유방한테 당신은 10만 명의 병사에 족한 장군이지만 나는 다다익선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포부가 그냥 한 지역의 왕에 머물렀었던 거예요. 꿈이. 그러니까 이 꿈 넘어 꿈이 작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죽음을 맞는 이런 결과를 맞지 않았나. 그다음에 이 유방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다라는 끊임없는 그런 자기 잘못 판단. 이 여치라는 여왕후가 후계자들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유방도 두려워하는 한신 나를 가만두지 않고 나를 결국은 죽일 것이다라는 그런 미래 예측, 미래 지혜가 있었다면 아마 이런 처참한 꼴은 안 당했겠죠. 고작 34살에 이렇게 처형을 당합니다. 이 영웅이. 그래서 뭐 이 한신은 순진하다, 순둥이 한신, 가련하게 죽음을 당했다. 그래서 이 토사구팽이라는 고사성어가 역시 이 한신의 고사성어입니다. 토끼 사냥이 끝나면 토끼 사냥에 동원이 됐던 개는 죽임을 당한다라는 그런 고사성어거든요. 그러니까 백전백승해서 항우를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쟁에서 다 이기고 나니까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구나. 이게 이제 그게 한신의 고사성어입니다. 토사구팽.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 사냥개는 그냥 팽 당하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순둥이 한신, 가련한 죽음을 당하다 뭐 이렇게 역사가들이 얘기를 해요. 이 뉴스킨 이 인문학을 저는 뉴스킨 사업에 접목을 하는 것을 즐겨하고, 그래야지만 우리 비즈니스가 가장 지혜로운 비즈니스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뉴스킨이 내걸고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나를 만나다. 그래서 오늘의 그 아름다운 나는 저는 꿈 넘어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뉴스킨으로 팀 엘리트, 큰 그룹을 갖고 있는 리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월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수입을 실현하는 그런 경제적인 가치에 도전을 하고 있지만, 꼭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뉴스킨으로 꿈을 이루고 나서 또 다른 꿈, 그 또 다른 꿈 넘어 꿈이 있어야지만 이 뉴스킨 비즈니스가 더 강력하게 더 도전하고 싶은
그런 의욕을 가져다 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냥 내 개인 인생에 있어서도 뉴스킨의 탑리더가 목표가 아니고 이 뉴스킨의 탑리더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또 다른 도전은 무엇을 할 것인지 이 꿈놈의 꿈을 지금 그림을 가져야 이 한신처럼 처참한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목적이 자기의 목표가 달성이 되잖아요. 그럼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교만해질 수도 있고요. 특히 제가 경계하는 게 이제 이 교만해진 상태를 경계를 하는데 뭐 자기가 어떤 정도 능력을 받고 주변에서 이제 뭐 박수갈채를 받으면 교만에 빠지기 쉽거든요. 뭐 저 역시 인간인지라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근데 계속 꿈 넘어 꿈이 있다면 이 교만에 빠지지 않는 나를 스스로 경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반드시 뉴스킨 큰 그룹의 리더가 되고 나서 어떤 꿈을 또 실현할 것인지 그 꿈 넘어 꿈도 지금 만들고 가지고 있어야 아마 교만하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시간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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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네. 되세요.